갔다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자, 지금 길게 하면 되게 저렴해져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지금 사실 여러분 저거 최종 결승 올라간 거 아니에요. 준결승이에요. 그럼요. 리그전이에요. 준결승이잖아. 네. 지금 부전수로 올라간 시기 하나 있잖아. 네. 지금 둘이 어제 장면 중에 하나는 홍준표였어요. 지금 저기서 그다음 나가버려. 집에 가신다며. 또 저거를 또 이렇게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또 사진을 찍긴 찍었대요. 네. 이거 홍준표 진짜 너무 인간 저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렴하긴 한데 나는 홍준표가 제일 멋있어. 그 중에 제일 나. 꼴 보기 싫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제일 나. 내가 봤을 개 때. 중에 개 중에서. 요거는 아마 이제 이 다음 거 김문수와 한동훈이 토론했을 때 나왔던 김문수 전과 7번. 너무 팩트 폭격이에요. 근데 저거는 김문수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오히려 김 후보님이 전과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그 전과가 실제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도 지금은 맛이 갔지만 정신 멀쩡할 때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권하고 싸우면서 생긴 전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게 비아냥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문수는 꼴보기 싫지만 청년 시절에 그 성과까지 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는 과거로, 네. 한동훈은 검찰로 이렇게 딱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검사가 아니었다면 무슨 정과가 생겼을지 몰라. 진짜 막 이러려면 파렴치번에 물론 김문수한테도 폭력 정과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네. 벌금 한 30만 원짜리. 근데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는 검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받지 않고 살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저런 소리 하는 건 진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후보들 중에 보면 김문수가 되나 한동훈이 되나 한덕수가 되나 내란 수기에 똘따구들 아닙니까? 누가 되든 내란 수기에 부하들 아니야. 당이 없어질 것 같아서 뭐 의미를 크게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윤석열 묻은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덕수는 이번에 뭐 최종적으로 뭐 후보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감옥 가야 됩니다. 갈 길이 정해졌는데 어떻게든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저쪽도 답답할 거예요. 한덕수 지지율이 장외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근데 한덕수를 넣나 김문수를 넣나 한동훈을 넣나 똑같거든요. 근데 고만고만만 하면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김문수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덕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동상이몽이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한덕수 웰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게 한덕수가 한동훈한테 2대1로 이겨가지고 그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면은 의미 있는 승리인데 네. 2대1로 이겨가지고 나갔더니 2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누가 나와도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근데 한덕수가요 선거 사무실 이미 계약했댔나 이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음흉하다 그럴까?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 한덕수 밑에 비서실격이죠. 거기서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면 이거 완벽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전선거죠. 사전선거 운동. 선거 사무실이 이미 계약했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무소속으로 단일화 한 뒤에 입당하겠다 요거 것은 뭐 다 알려진 건데 재밌는 게 이 사람 재수 없는 사무실 얻은 거야. 저기 지금 오세훈이가 사무실 계약했다가 대선 출마 선언 임박했다가 포기했죠. 근데 그 사무실을 이왕 비워둔 김에 나경원이가 얻은 거야. 어떻게 오세훈 캠프의 사무실 본격 세확산했는데 나경원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을 한덕수가 얻은 거야. 이거 자리 중요하다. 아니 최하영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최하영도 어쩔 수 없는 게 네. 대선 캠프는 어쨌든 여의도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 대선 캠프를 꾸릴 만한 그 한 3, 4층을 다 쓸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그 건물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규모가 있는 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상업용 건물이고, 그러니까 임대가 가능한 건물들 중에 저 정도 규모를 임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지. 예, 여기 예. 무슨 맨하탄 호텔인가 어디? 예. 네.
켄싱턴 호텔인가? 켄싱턴인 것 같습니다. 그쪽 근처에 예. 사무실을 얻었다고. 예. 근데 터가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들. 그럼요. 그러니까 최하영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기 터가 안 좋은데. 허락 없이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두 번의 희생이 내 남편의. 근데 실제로 여의도 가면은 그거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캠프 사무실 쓰고 있다가 뭐 당선됐다더라 소문이 나면 그 자리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생기는데 정말 찝찝했을 것 같아. 떨어지는 자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이나 양재동에 따로 캠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한덕수는 틀린 거죠. 불법 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예. 곳곳에 이제 팥 어떡해. 뿌리고 소금 뿌리고 명태 올려놓고 다 하겠죠. 이 사람이 시루떡은 왜 빼? 자, 근데 한덕수가요 지금 헌법재판관 그때 이완교 함상훈하고 둘이 했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오지게 하는 게 드러났네. 뭐냐면 국무회의 비슷한 걸 열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충분하게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다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 나온 누구더라? 무슨 장관이 그랬어. 그런 걸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지명했던 거예요. 그건 무산되긴 했죠. 그러니까 총리실 실무자한테 질문했을 때도 법적 검토나 어떤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적은 없다. 네.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확실하게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거 지명해 영감님 하니까 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삼권 분립이 눈 뜨고 코 베인다. 예, 코를 싹 빼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덕수 중 수사 들어갔습니다. 한덕수의 직무유기 수사. 이게 뭐냐면 공수처 검사들 임명해줘야 되거든요. 예. 안 했어. 네. 이거 수사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게 공수처 그 검사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11명인가? 밖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수사 검사가 7명으로 알고 예. 있어요. 네. 지금 25명 중에 11명이 공석이에요. 예. 아, 11명이 11명. 공석이구나. 그럼 다음 예. 정권 때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잖아. 예. 알릴레오 나와가지고 공수처를 더 키워야겠다. 한 120명 정도로. 이 사람이 간이 작아. 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검사가 2,000명인데 120명이 그게 말이 돼? 120명 정도 5배 이상 500명은 해야지. 500명은 해야지. 뭐 청사도 알아서 하겠죠. 청사도 있잖아요. 저 정부 청사 밑에 이렇게 세대로 있으면 안 돼. 대검찰. 대검찰청 이렇게 네. 거기 쓰면 그리고 좋잖아요. 진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이제 오면 돼요.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재배치 되는 거지. 수사하고 싶으면 경찰로 가고 공수처 가거나 경찰로 가고 중수청도 가고. 네. 기소를 담당하고 싶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대검이랑 지금 과천청사랑 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예, 입장에서는. 예, 예. 네. 제 성질 같아서는 대검찰청은 부셔버리고 싶지만 근데 아까우니까. 예. 그럼요. 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설 엄청 좋다면서요. 예. 거기 대통령실로 써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시설이 너무 좋다고. 아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자기들이 권력자가 아니거나 검사들이 아니었다면 다 범죄자들이에요. 한번 털어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 한번 털어봐요. 여러분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 있겠죠.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분명히 세력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일부 뭐 완벽하게 깨끗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사람입니까? 아니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봐요. 내란에 도움이었던 사람이야. 근데 출마를 해요. 역사에 죄 짓는 거지. 네. 저는 달리 이야기하면요. 이런 과정이 말이 안 되지만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십 년 후퇴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6월 3일 날이나 사전투표 같은 때 뭐 놀러 가는 입장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 다 투표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 정권 교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안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건 이기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대행으로서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언론이 얼마나 우리를 두둑에 팼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이나 검찰이나 진짜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스피디하게 안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때 지지를 빼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봐야 돼요. 진짜 이재명 정부의 목적은 본인을 지지했던 제 예상 60% 정도 되는 국민들의 요 지지를 끝까지 갖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실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거라고 하는 건 내 표가 아닌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나를 찍어줄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행위예요. 180석 갖고 뭐 했냐? 뭐 190석 갖고 뭐 했냐? 이런 이야기 안 들을 건데 당장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재명 너무 좀 답답하다. 고구마다 이런 생각보다는 길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그 밥가리라는 명분으로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행동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랑 그 의견은 동조하는데 평소에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투표장에 나가도록 계속 이렇게 가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나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네. 때 그냥 이러면 저 같은 경우도 아 이제 뭔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라고 좀 되게 편하게 생각하다가 정권을 뺏긴 것 같은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뭐 우리 민주당 쪽 민주당원이나 아니면 국민들조차도 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계속 밀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더 세게 나가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우리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하지만 우리가 또 윤석열 같은 인물을 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정리할 건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재판을 진짜. 선고를 한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전에 윤석열 검사가 실행한 일이고 거기서 맺은 거라고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나중에 그렇죠. 같은 진영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에 의하려면 시간이 좀 더디 갈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빠른 스피드가 안 될 거라고요. 그때 묵직하게 우리 대표께서 전당대회 끝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믿고 실망하지 말고 전폭적 지지를 해드려야죠. 5년 동안 야 지금 정권교체 된 것 같다. 분위기는 이미 침착해. 솔직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윤석열이 하면 되는지 그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급해지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